오늘의 수업은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어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맨 끝에 있고 수투에도 맨 끝에 있고 수투 미분 파트의 맨 끝에 있고 수투 정적분의 활용 맨 끝에 있고 미적분의 미분 맨 끝에 있고 미적분의 적분 맨 끝에 있고 합계 4번을 배우는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다. 다 같은 얘기다 그랬죠.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 위치와 거리 요렇게 제목이 바뀔 뿐인데 뉴턴이 이거 만들 때 당시에 그러면 속도, 가속도, 미분, 위치, 거리, 적분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냐? 아니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썩둑 잘라가지고 미분 파트와 적분 파트로 나눠 넣은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항함수와 초월함수 분리하고 다항함수와 초월함수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4개로 갈라놓은 거라고. 결국 한 가지 이야기 하는 거다. 이 단어는 뉴턴에게 바치는 헌정 단원이고 사실은 미적분의 기원에 해당하는 얘기다. 미적분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잘 들어보자. 일단은 운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다 아는 얘기 빼고 일단 요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수투에서 배운 운동을 위치와 가속도 이런 말 말고 걔네들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소개를 하자면 선운동이에요. 수투에서 배운 건 선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운동을 시키는데 어떤 물체를 운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평지에다 두고 어떤 물체가 우측 또는 좌측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선을 따라. 그것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상하이기도 하죠. 상하이기도 해요. 역시나 세로의 선을 따라 세로의 어떤 라인을 따라 위아래 또는 우좌로 운동하는 것만을 다뤘어요. 100%. 이유는 이게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는 단원이다 보니 변수가 2개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변수가 2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문과는 공간 도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로축, 독립변인, 세로축, 종속변인 이게 끝이라고요. 독립과 종속으로 끝이 나야 돼.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도 다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평면 도형이었었고 그 평면 도형에 직선이나 원이나 포물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놨던 거죠. 그런데 운동의 경우에는 여기에 독립변인을 차지하고 있는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애가 있어. 걔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걸 어거지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종속 변수에 위치 x 또는 h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종속 변수에다가 x를 갖다 놓고 독립 변수에 시간을 갖다 놓게 되니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였다라고 해도 실제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제의 움직임은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신의 y좌표가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실제 운동은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게 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축은 왼쪽에 있질 않아요. 왼쪽이 없었어요. 그동안 잘 봐봐. 있을 수가 없지. 시간을 마이너스로 돌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0으로 시작하여 양수로만 흘러갔고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운동을 했다라고 해봤자 사실상은 뭐냐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는 운동이에요. 선운동이라고. 이쪽 축이 항상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뭔데? 그 선운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하면 이게 물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원점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동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얘가 쭉 빨라졌다가 쫙 늘어났다가 여기서 쫙 속도를 줄이더니 이렇게 갔네 라고 그걸 느끼기 마련인데 사실은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냥 물체 하나, 점 하나가 여기 놓여 있을 뿐이죠. 사진을 찍는다는 건 시간을 멈춰버린 거잖아. 시간을 멈춰버리니까 그냥 물체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뉴턴에게는 이런 갈증이 생긴 거지. 1초일 때, 3초일 때, 10초가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근데 속도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동 거리의 간격이 필요해요. 이동 거리의 간격.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한 다음에 3초에서 10초 이동하는 동안 이만큼의 7m를 갔다. 이렇게요. 3초에서 10초 이동하는 동안 7m를 갔다.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7분의 7이죠. 7분의 7. 그러면 1이에요. 1m/s예요.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s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굉장히 느렸다가 붕 하고 빨라지는 중이었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때의 속도가 다르고 여기 때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중간 내가 초를 잡을 때마다 속도는 얘는 다 변했던 거야. 그랬는데 실제 계산 결과는 1m/s 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던 뉴턴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이 녀석에다가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 델타 t분의 델타 x를 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잡아놓고 빠바바바바바박 줄여나가면서 델타 x도 같이 0분의 0꼴로 줄여나가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순간 속도가 나오고,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계산법이 없었던 거지 그동안. 이 계산법을 고안해낸 거다 뉴턴이. 그래서 그 최종 결과는 바로 dt분의 dx가 된 겁니다. dt분의 dx. t로 x 함수를 미분하여라 이렇게. 정확하게는 미분해서 내가 속도를 알고 싶은 자리에 t 값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움직이는 변위 x가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히게 되고 dt분의 dx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는 말이 되고 t equal t1을 넣는다는 말은 이 자리에 t1을 넣는다는 말이 돼서 이때의 미분 계수가 바로 순간 속도 t1초에서의 저 아이의 순간적인 빠르기를 말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다시 말하면 dt분의 d, dt분의 dx. 시간으로 미분한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 함수 입장에선 t에 대한 함수 입장에선 더블 프라임 t가 되는데 이 녀석은
속도를 또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가 되었다. 알겠어요? 이 가속도에다가 전마의 저 물체의 질량 곱해주면 제가 어디 가서 꽝 하고 부딪혔을 때의 그 힘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F는 ma야, 얘들아.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선운동 1D의 케이스에서는 항상 위치에 대한 함수가 x는 ft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잡히고 속도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 dt분의 dx 그 x를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t로 나타나고 가속도는 dt 제곱분의 d 제곱 x 또는 dt분의 dv 뭐 같은 말이에요. 예. 하면 f 더블 프라임 t가 되고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빨라지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 라고 배운 게 수2. 그럼 이제 미적분에서는 두 가지가 추가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똑같은 선운동상에서 선운동 x는 ft 문제가 나와요. x는 ft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이 대상이 수2에서는 다항식뿐이었다면 이제 요 녀석의 초월 함수와 그 변형, 합성, 합차 등등이 존재한다. 초월 함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함수를 다 배웠으니 합성도 시키고 합성함수의 미분도 할 수 있잖아. 이제 분수함수도 만들고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이 그렇게 심플한 것만 있겠어? 다항함수 모양으로만 맨날 공 던질 거야 이거? 그렇지 않잖아. 우리 이제 뭐 차 타고 드리프트도 하고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같은 모양에다가 공 떨어뜨리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 니네 릴스 좋아하잖아. 쇼츠. 그거 보면 이렇게 하면 뿅뿅뿅 이렇게 떨어지는 공 보이죠? 그런 운동들 다 삼각함수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월함수를 갖다 놓고 미분하여라 라는 한 파트가 추가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운동이 아니라 평면운동이 등장할 수 있다. 평면운동이 이제는 드디어 평면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 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또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X축이면 X축 선상을 움직여 다니는 점에 대한 이야기 뿐이었다면 평면운동에서는 드디어 Y축 등장하고 X축 등장하고 점 하나가 진짜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 여기서도 이런 그림이 나왔고 이 미적분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2에서 본 이 포물선의 그림은 오른쪽이 반드시 T축입니다. T축. 그리고 세로축이 X축이에요. X축 또는 H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진짜 운동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올라갔다 내려온 운동을 한 거다라는 시간에 대한 해석이고 평면 운동에서는 절대로 오른쪽이 T축이 안 나옵니다. XY축이고 실제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의 속도나 이때의 가속도 더 나아가서 적분 가면 이렇게 움직여간 거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연계에 우리에게 아주 편의로운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자 이제 평면운동 설명할게요.
잘 이해해봐. 요게 이렇게 포수가 절벽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 총을 겨누고 있어. 이게 나무야. 이게 나무인데 누구를 겨누고 있냐면 여기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겨누고 있어. 저 포수가. 빵. 맞을까? 안 맞을까? 빵. 이 총알이 진짜 총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옛날 저 조총, 일본 왜군이 쓰던 조총이라고 해봅시다. 조총.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거 총알 질량 갖고 있잖아. 쏘면 떨어져요. 밑으로. 그리고 남자애들 군대에 가면 이제 사격술 배우거든. 그 사격술 배울 때 낙하산 타고 하강하는 적 맞추는 사격 조준법 이런 거 배우는데 그 사람 노릴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 이제 되게 먼 거리에서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리에 따라 이렇게 낙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발끝 기준 몇 메타 아래를 조준한다 이런 게 있어. 거길 쏴야 얘도 내려오고 총알도 떨어져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원숭이가 총에 맞는 경우가 있거든. 아, 승이 또 이 와중에 자는 거야? 왠지 과학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 얘기를 잘 따라와 줘야 돼. 이 원숭이가 총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잖아. 이 새끼 똥구녕을 조준을 했는데 빵 하는 발싸움에 놀라서 그 순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맞아요. 총에 맞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법칙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저 총알 소리에 놀라서 얘가 에구머니나 하고 팔다리를 놓치는 순간 얘 뭐 시작하지? 자유낙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부의 힘 없이 중력 방향으로만 떨어지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요. 중력 가속도에 의한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라고 하고, 이 포수는 이 총알이 직진을 할 줄 알고 쟤를 노리고 있었는데 빵 하고 쏘는 순간 이 총알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져요. 정확히 가서 맞는다고 얘한테. 내가 노린 자리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이고. 이걸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 총알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휘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녀석의 중간 어떤 한 지점을 잡아서 운동하고 있는 벡터, 즉 이 방향으로의 접선 방향 운동을 하고 있겠죠. 이 총알에. 그런데 이 운동을 옆으로 진행하는 운동과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으로 분리를 하면 저 총알이 중간 어느 한순간에 이쪽 사선을 향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하는데
이걸 얘를 옆으로 노리고 총알을 일로 발사시켰으니까 이 총의 화약에 의해 발사되는 움직이는 수평 방향의 운동과 중력이 작동해서 떨어지는 중력 방향의 수직 낙하 운동은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서로 별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그 양상을 이렇게 분리하여 이쪽 방향의 운동으로 보시면 예, 원숭이가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과 총알이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 완벽하게 동일한 운동이라고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벡터 분해라고 합니다. 벡터 분해. 벡터를 이쪽 방향의 벡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우측 방향 운동과 아래로 향하는 낙하 운동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하 운동에는 사실상 어떤 힘도 작동하지 못하고 이 화약은 이쪽으로 보내는 힘만 줬으니까 내려가는 모든 운동은 그냥 낙하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시력이 약한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여기를, 총알을. 그러면 총알이 멀리 가는 건 안 보이고 떨어지는 것만 보이겠지. 그럼 총알은 정확하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원숭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똑같이 맞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원숭이가 이만큼 떨어져서 나무가 멀었어.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오래 떨어지겠지. 그럼 총알도 오래 떨어지겠지. 결국 쭉 하면 여기 와서 맞아요. 왜? 총알도 자유낙하를 했고 원숭이도 자유낙하를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쳐다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여기서 누워서 쳐다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라고 하면 총알이 떨어지는 장면은 안 보이겠지. 총알이 이쪽으로 가는 장면만 보이겠지. 그러면 총알은 정확하게 화약이 쏘아준 힘만으로 계속 우측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래에서도. 그 두 운동이 합쳐져서 이런 사선 방향의 운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당신들 언제 배웠냐면 초딩 때 배웠어요. 초딩 때. 창밖에 떨어지는 물방울. 상대 운동할 때 배웠다고. 니들 차 달리고 있으면 지금도 경험할 텐데 아빠 차, 엄마 차 비 오는 날 옆 창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창문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기고 있으면 빗방울 어디로 맺혀? 이렇게 맺히지. 달려갈 때. 그 빗방울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빗방울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빗방울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근데 문제는 내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나의 바깥쪽 풍경은 뒤로 가고 있죠. 그 뒤로 가고 있는 속도에 따라 빗방울이 그것의 핫벡터 방향으로 배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를 벡터의 분해라고 해요. 벡터 분해. 자, 여기서 결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평면 운동이라는 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물체가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의 순간 속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점을 하나 잡아요.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사진을 찰칵 찍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X 좌표와 Y 좌표가 나올 텐데 그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낼 겁니다. 우리는 이게 가능하죠. 우리는이라는 건 자연계는 이게 가능하죠. 왜냐면 변수가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으니까.
매개 변수가 된 겁니다. 니들 옛날부터 아주 고래적부터 매개 변수 나오는 그 함수에는 그 매개 변수가 늘 t였어요. 기억나요? 항상 제일 먼저 배운 매개 변수는 t였는데 그 t가 사실은 이 시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고 y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요. 그러면 요 순간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거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벡터가 나오는데요. 이 움직이고 있는 벡터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는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딱 붙여요. 벡터라고. 그런 다음 그냥 별거 아니에요. x는 x대로 네 속도로 운동, 콤마. y는 y 방향으로 네 속도로 운동. 이걸 완벽하게 분리시켜도 된다고 이렇게 점좌표처럼.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쏜 총알이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 낙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영향력을 안 끼쳐요. 그러니까 이 방향 운동은 이 방향대로 따로, 이 방향 운동은 이 방향대로 따로, 속도도 이 방향 속도는 이 방향 속도대로 따로, 이 방향 속도는 이 방향 속도대로 따로. 다만 걔네들을 우측 방향, x 방향의 운동은 콤마의 왼쪽에, 세로 방향의 운동은 콤마의 오른쪽에 써주는 것으로 약속한다고요. 마치 점좌표 때 약속처럼. 이해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D 선운동은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았을 때 그것을 위치라 하고 속도는 v인데 v는 시간으로 x를 미분한 것으로 표현하고 실질적으로는 f't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a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건 시간으로 v를 미분한 거고, 알고 보면 시간으로 x를 2번 미분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f't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신 2D 평면 운동은 위치는 x, y 점으로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x를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 y를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각각 표현한 좌표라고요. 그리고 속도는 dt분의 dx, dt분의 dy, 각각의 변수를, 아이고 승희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중에 영상 열심히 봐라. 근데 계속 그렇게 뒤따라오는 공부로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해봐야 평타지. 지금 네가 계속 이게 안 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안 봐왔기 때문일 거야. 지금 책도 없네. 자기가 읽어온 바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첫 번째 일독을 하고 개념을 책에서 읽고 자기가 나 알았어,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장담해. 분명히 어떤 궁금함 내지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그걸 안고서 지금 내 얘기 들으면 이제 저 말이 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오고 뭔가 매칭이 되면서 이게 졸릴 틈이 없을 텐데, 이 졸리는 건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t, g't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평면 운동의 속도다. 그럼 가속도 뻔하지? 그 다음부터는 차원 하나씩 늘려가는 거니까 가속도는 dt
제곱분의 d제곱 x, dt 제곱분의 d제곱 y일 거고, 예, 최종적인 형태로는 f 더블 프라임 t, g 더블 프라임 t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예상컨대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우리 시절, 예, 지금 꼰대 시절들이 배우던 공간 운동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냐? 실제로 우리가 3차원에 사는데, 그잖아. 북한이 미사일 쏠 때 평면으로 쏘냐? 아니잖아. 미사일 쏘면 뭐 동북, 해상, 뭐 동해, 남방 어디 이렇게 쏘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 움직이잖아. 기본적으로. 3차원 운동이에요.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3차원 운동이고 우리 자체가 3차원에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 예상한다면 어떨까? 위치는 x, y, g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개별, 여기서도 그러면 벡터 분해가 되느냐? 돼요. 예, 3차원 공간 벡터 됩니다. 공간으로 나가는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x축, y축, z축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예, 이번에는 직육면체 만들면 돼요. 직육면체 이렇게. 예,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네. 예. 그럼 요렇게 여기서 여기로 오는 이 대각선 벡터가 x 성분, y 성분, z 성분으로 분해하면 얘 합벡터 된다고요. 벡터가 뭔지 모르는데 계속 벡터 얘기하고 있네. 저거 대충 눈치로 알아들으세요. 눈치로. 그러면 이게 ft, gt, ht를 이렇게 성분 표시하게 되고 미분, 이게도 미분 이렇게 해서 공간 운동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없어졌다. 교과 과정 간소화. 교과 과정 간소화. 할렐루야. 딱 평면 운동까지. 평면 운동까지. 이거예요. 요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거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이게 적분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속도 적분하면 위치,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그럼 평면 운동도 마찬가지겠지. 평면 운동도 똑같이 적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적분의 관계. 나 일부러 너희들 준 프린트가 아니라 이걸 펼쳤어. 예. 여기는 이제 벡터라는 말을 못 쓰니까 그냥 성분처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x, y축이죠. 이 축 잘 보세요. x, y축. 그래서 요렇게 이동하고 있는 물체의 한 점을 순간적으로 찰칵하고 찍으면 그 녀석이 x equal ft, y equal gt라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x를 x대로 t로 미분하고 y를 y대로 t로 미분한 f't와 g't를 요렇게 성분 표시로 써주는 걸 이 물체의 속도라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갑자기 이 녀석의 루트를 씌우고 인마를 제곱한 것과 인마를 제곱한 것을 더했다고? 이러면 좌표가 아니잖아. 좌표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되는 거잖아.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하면 뭐지? 이가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력.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 절대값이란 녀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3이라는 애는 그냥 3이 된다.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3이 된다. 양수는 양수 그대로 되고 음수는 양수로 바뀐다. 이걸 이제 절대값으로 받아들였죠. 예, 근데 사실은요, 이 절대값의 뜻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값의 정의가 이거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수직선이잖아. 숫자는 스칼라, 잠깐만. 실수는 수직선 위에 찍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애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원점이 여기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 질문이에요. 절대값이. 그래서 3의 절대값이라는 건 3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어. 이 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좌표계라는 건 수직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애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2란 아이가 있어. 1,2란 아이가 있는데 1,2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안 배웠을 뿐이지. 그럼 저 정의에 의하면 뭘까요? 저 정의에 의하면 이거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1,2라는 점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가. 그런데 우리 수투 때 어떤 표현을 배웠나 잘 생각해 보세요. V, 속도, V 절대값, 속력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속도도 숫자 하나로 나오고 속력도 숫자 하나로 나오니까 그냥 우리 맨날 이거 하듯이 마이너스 5라는 속도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그냥 5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선운동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선운동이어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이렇게 얘가 t 제곱 플러스 3t, 2t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위치가 잡혀요. 위치가 잡히면 얘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t 플러스 2, 2가 돼요. 이렇게. 얘 따로 미분, 얘 따로 미분해서 콤마로 쓰면 그게 속도라고 그래서 속도. 그러면 t 이퀄 3초 1대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t 이퀄 3초 1대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먼저 t 이퀄 3일대의 속도를 구하시고요. 326, 8,2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라고요. 그럼 이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에서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루트 88에 64 더하기 4 루트 68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면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찰칵 해보면 이 방향으로 뭔가가 이렇게 날아가. 그럼 얘가 속도가 얼마야? 라고 하면 속도는 방향을 다 말해줘야 되는 거라서 걔는 요쪽으로 얼마의 속도, 요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애야 라고 이성분과 이성분을 다 말해줘야 돼요. 근데 야 이거 얼마나 빨라? 이거 얼마나 빨라?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빨라? 이렇게 물으면 진짜로 이 대각선 길이를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그때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쪽 성분 길이 제곱, 이쪽 성분 길이 제곱, 그래서 이쪽 성분의 길이 제곱은 루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이렇게. 이게 속력.
속도는 양쪽 성분을 다 말해주는 거. 이게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 자연계에 X 성분과 Y 성분은 그 자체로 움직임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럼 가속력이라는 말도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가속도는 희한하게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속도의 크기 뻔하죠 뭐. 루트하고 성분 제곱 더해주면 돼요. 내 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미적분 파트에서 운동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X는 어쩌고 저쩌고 T 어쩌고 저쩌고 T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X만 나오는지 Y도 나오는지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X만 등장을 했으면 물론 앞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니네 이거 안 읽잖아. 그지? 선운동 이란 뜻이고요. 선운동. 혹여는 어디 보자. 이렇게 등장을 하면 여기 앞에 써 있죠.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그리고 X는 무슨 T, Y는 무슨 T 이렇게 나오면 매개 변수로 써준 평면 운동. 평면 운동. 그래프가 나올 때가 더 헷갈리는데 좌우지간 그걸 먼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운동이다 라고 확정이 되면 이거는 수투 때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함수만 달라졌죠. 함수만 달라졌고 t =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라고 하면 한 번 미분. 근데 앞으로는 우리 이 표현 좀 많이 쓰자. 이 표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프라임이 아니라 이렇게 t로 x를 미분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앞으로 익숙하게 사용해야 요 x자리가 l로 바뀌고 부피 v로 바뀌고 넓이 s로 바뀌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함수 표현을 많이 씁시다. 하시면 뭐냐 이거 4의 2분의 파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4 곱하기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파이 튀어나가고 사인 2분의 파이 t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바 t 이퀄 3 해주시면 얘가 코사인 2분의 3파이 0 되겠네요. 사인 2분의 3파이 하면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2 파이. 요게 이제 3초에서의 속도고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t제곱분의 d제곱 x 이렇게요. 그럼 요거 도함수 또 미분하면 돼. x로. 그럼 이제 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파이에 2분의 파이 앞으로 나가고 사인 2분의 파이 t. 이번에는 이건 그대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제곱에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고요. 또 한번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3파이 0 되고 여기다가 2분 얼마라고? 3 집어넣으시면 아까 이상한데? 여기다 3 넣었어야 되지 않냐? 에이씨 마이너스 1이었네. 쏘리.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뭐 얼마 넣은 거야 아까? 2분의 1을 왜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3 집어넣어요 3. 쏘리.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수투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VT 그래프요. VT 그래프에서 이게 이렇게 되거나 뿔에서 마로 바뀌거나 마에서 뿔로 바뀌는 이런 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V에 부호가 바뀐다. V에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다시 말해 요거 0 되는 자리 찾으면 돼요. 속도가 0 되는 자리. 이게 바꿀 때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같다의 t값, 2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이퀄 2분의 3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 그래서 얘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한 거야. 탄젠트 2분의 t1. 얘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면서 탄젠트 2분의 파이 t가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4 이렇게요. 됐어요? t1 집어넣으면 그 값이 되는 거니까 3분의 4를 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선운동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투 때랑 똑같다. 물론 수투 때를 알고 있을 때 얘기지. 자,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위치가 지금 얘들아 함수는 x 이퀄 2 코사인 3t, y 이퀄 3 사인 2 사인 3t 이렇게 썼지만 위치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콤마로 점좌표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2 사인 3t 이렇게 출발하시는 게 당신들도 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기호로 나타내자면 x 화살표 이렇게 돼요. x 화살표. 그리고 속도는 그대로 그 성분을 그대로 가져가되 미분, 얘를 미분하면 3이 나가면서 마이너스 6 사인 3t, 3이 나가면서 6 코사인 3t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내친김에 가속도까지 쓰자면 가속도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미분 3 나가면서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얘가 마이너스 나가면서 마이너스 18 사인 3t 이렇게 써주시면 다 쓴 거예요.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속도, 가속도. 이 중에서 이제 속력 그러면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 속력이라고 하면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제곱하면 36이겠죠. 36하고 사인 제곱 3t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36 코사인 제곱 3t. 그 둘을 더하면 36이 묶이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죠. 3t 똑같고 그럼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6이라는 거예요. 6. 야, 혹시 물투 하는 애 있냐 지금? 물투 있냐? 너 물투 하냐? 물투면 이거 했을 거 아니야. 등속 원운동. 말자. 자, A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 18의 제곱 코사인 제곱 18의 제곱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18 나와요. 이렇게. 그럼 좀 이상하네. 그지? 속도는 계속 이 값 따라 변하고 하는 애인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야. t 값에 무관하게. 이것도 가속도도 일정하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 해석을 좀 해줄 텐데
해석을 좀 해보자면, 얘들아. 이 원을 도는 애를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이제 시간당 1라디안씩 돌아가는 애라고 해보자. 시간당 1라디안씩 돌아가는 애. 그러면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면 P가 이렇게 놓일 텐데 여기가 T인 거예요. 에? 시간당 1라디안씩, 초당 1라디안씩. 그럼 2초면 2라디안, 3초면 3라디안, T초는 T라디안이겠지. 그 T라디안 돌아가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의 X좌표가 얼마고 Y좌표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니들한테 필요한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 각과, 편각과 또 하나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왜냐? X좌표를 구할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X좌표거든? 여기가 X좌표면 이거 직각삼각형 보여 이거? 직각삼각형에 요 길이가 X좌표예요. 그러니까 R 코사인 T죠. R 코사인 T. R 코사인 T. 콤마. 그럼 세로좌표는 뭐겠냐? 세로좌표. R 사인 T예요. 이 길이니까. R 사인 T. 이렇게 된다고. 아, 이미 삼각비 할 때 얘들아. 삼각비 할 때 그때도 이미 나온 애야. 수원 기억해요. 수원 삼각함수 할 때 사인 T의 정의가 뭐였게? 사인 T의 정의. 기억나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T의 정의. 반지름분의 X좌표. 이거 X, Y는으로 써봐. Y는. Y는 뭐겠어요? Y좌표는 R 사인 T. X좌표는 R 코사인 T.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이거는 X 좌표, 이거는 Y 좌표 이런 다음에 매개 변수를 소거하면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다. 기억해요? 매개 변수가 없어지면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매개 변수 t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합치면 1이다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x를 제곱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y를 제곱하면 r 제곱 사인 제곱 t가 돼요. 이제 둘이 더하잖아?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으로 묶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 그래서 r 제곱 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x좌표에 y좌표에 똑같은 상수의 코사인 똑같은 상수의 사인 나오면 이거는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원운동.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이걸 각속도라고 그러는데 각속도가 3t인 거야. 아까 내가 초당 1라디안씩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t라고 그랬잖아. 초당 3라디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당 3라디안씩 가면 각속도가 3t가 되면서 r 코사인 t, r 사인 t 하는 원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운동. 그 원운동은 변속 원운동은 없어요. 다 등속 원운동이지. 이거 잡고 돌리면 이놈의 속력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수값인 거고, 뭐 들어봤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구심가속도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자, 그래서 그것들이 다 갖춰지면 이제 평면운동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거지, 이거. 벽에다가 뭐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거 잘못 세워놨다가, 벽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잘못 세워놨다가 얘 이렇게 되는 거. 쪼로로로 미끄러지더니 쾅 하고 떨어지는 이런 장면. 예, 그거 지금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볼 때 보면, 영화에서 보면, 왜 이렇게 괴물이 막 하고 밑에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건물이 넘어가잖아. 그지? 나한테 오잖아. 응? 그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하면 각자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상황별로 얘가 끼리리리리리 기울기 시작하면 다들 하지. 그러다가 붕 해서 특정 시간 이상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빨라질 걸 알고 있잖아. 체감적으로 알고 있잖아, 다. 근데 막 뛰기 시작하잖아, 뒤로. 기억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넘어갈 때 처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와 나중에 가속이 붙었을 때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밑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밑에 누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다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얘가 끼릭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위기의식을 크게 못 느낀다니까? 근데 뒤로 오면 올수록 꽝 하고 뒤쪽이 빨라진다는 걸 알아. 그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끝이 얘가 이렇게 밀려 넘어질 때 이게 일정한 속도가 아니란 얘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속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변속이야, 변속. 예, 이 변속 운동을 순간적으로 잡아서 이 각도가 60도가 되었을 때에 문제 아직 안 읽었지.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있어. 20m짜리가 놓여져 있는데 벽면에 있다가 미끄러지는 거야, 이렇게. 예? 미끄러지는데 이 사람은 각도를 쟀어. 여기를. 그러면 얘가 완전 바짝 서 있을 때는 0도겠지. 그러다가 벌어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쾅 하고 바닥에 닿았을 때 90도가 될 거예요. 2분의 파이가. 그러면 0도에서 90도까지 변하는 세타네. 예, 0도에서 90도까지 변하는 세타가 매번 여기를 재보면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이게 깔짝 움직였을 때 요 속도하고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일로 나가는 이 속도가 다르단 얘기라고. 이게 다르단 얘기라고. 그래서 60도째에서 이게 바깥쪽으로 밀려가는 속력이 얼마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요. 이 문제 잘 보면 이렇게 속도를 하나 줘요. 속도. dt분의 d 세타. 이게 속도인데요. 내가 왜 여기 세타가 있는데 속도라고 말하냐? 앞으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시간으로 어떤 별량을 미분하면 그거 다 속도야. 다 속도라고. 왜냐면 우리가 물체 이동만 속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와, 쟤 진짜 빠르네 할 때는 물체 이동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술잔에 술을 따를 때 물잔에 물을 따를 때 누군가가 야, 나 물 좀 줘. 콸콸콸콸콸 보면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천천히. 그 속도 얘기라고. 그렇게 빨리 부으면 안 돼라는 뜻이잖아. 또는 쫄쫄쫄쫄 이게 커피 내릴 때 보면 요만한 물줄기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요거는 천천히 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야?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그걸 dt분의 dv라고 하는 겁니다. 필형이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제 머리카락의 길이의 시간당 변화를 얘기를 한 거야. dt분의 dl이라고 그게. 알겠어요? 희원이 이번에 수학 점수 또 올랐네? 되게 빨리 성적이 오르네? 라고 할 때의 속도. 희원이의 점수가 10점에서 10점, 20점, 40점, 50점, 70점, 90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다 라고 하면 시간당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별량을, 모든 물리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거 다 속도예요. 얘는 지금 무엇의 속도를 말하고 있냐면 이 각도가 시간당 커져 나가는 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당 5분의 1 라디안씩 각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 그러면 이 속도가 하나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구하고 싶은 속도가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구하고 싶은 속도. 한마디로 이 문제에서 질문하는 속도지. 어디냐면 이 끝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건 물체 이동이라도 봐도 되지만 길이의 변화라고 봐도 돼요. 벽면으로부터 이 P점 끝이 이루고 있는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가 쭉 멀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그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됩니다. 이 질문이 그거예요. 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주어진 속도와 구하고 싶은 속도가 있죠? 주어진 속도와 구하고 싶은 속도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의 관계식을 잡으면 돼요. 이러면 우리가 할 일에 80%가 끝나는 겁니다. 90%가 끝나는 거예요. 주어진 속도와 구해야 할 속도 변수의 별량 간의 관계식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든 좋아요. 뭐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잡으면 되지? x와 세타 그리고 주어진 길이라는 게 20밖에 없지 않아? x 세타 20 관계 잡아봐. 채연아 관계 잡아봐. 세타와 x와 20 사이의 관계식. x는 잘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20이 빗변이고 x가 세타로부터 먼 쪽 변이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20분의 x. x는 20 사인 세타. 잘했어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의 80%가 끝난다고 그랬죠. x는 20 사인 세타. 후에 할 일은 뻔해요. 양변 t로 미분. 양변 t로 미분. 그럼 여기서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들어가는 겁니다. 음함수의 미분법. 왜냐하면 x를 미분하려면 x로 미분을 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t로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음함수의 미분법. y의 제곱을 x로 미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y의 제곱을 x로 미분하고 싶으면 얘를 그냥 y로 먼저 미분하되 내가 무엇으로 어떤 변수를 미분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를 그냥 x로 미분하면 얼마야? x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1에다가 내가 지금 x라는 변수를 t로 미분하고 있는 중이다를 남기면 된다고.
그게 바로 속도야. 20. 자, 사인 세타야. 이걸 미분하고 싶으면 원래 뭘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세타로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해. 그럼 얼마야? 코사인 세타지. 대신 내가 지금 사실은 t로 미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거예요. dt분의 d세타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양변을 각각 자기 변수가 아닌 t로 미분하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자리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20이고 dt분의 d세타에는 5분의 1을 집어넣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제가 어떤 순간을 줄 거예요. 그 순간. 이 세타 때문에 매번 저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특정 순간 3분의 파이를 주는 거죠. 3분의 파이.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5, 2, 12. 정답은 2입니다. 이거 60도인 순간에 2m/s로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알아들어요? 어이, 활용이 이거 하나야? 넓이 하나 해볼까요? 얘는 사실은 문항 난이도가 뭐 난이도별로 따로 있는 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방금 이 원리를 이해하면 거의 모든 문항에 똑같은 적용이 다 가능해. 봐봐. 그 문제 상황 한번 읽어보자. 반지름 2짜리 원이 하나 있는데 2,0 여기 A점에서 출발한 원이 이렇게 돈대. 이렇게 돈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4분의 1의 속력으로, 초당 4분의 1의 속력으로 이 원주위를 따라서 돈대. 그리고 어떤 점 P가 결정이 되면 그 P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이 X축과 닿는 점을 Q라고 하겠대. 그러면 O 있고 Q 있고 P 생겼으니까 이걸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리고 1,√3.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용할 놈이에요. 맨 마지막에. 변수 다 끝나고 어떤 순간을 집어넣을 때 1,√3을 넣을 거야. 이걸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이때의 상황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이때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넓이의 속도를 구하여라. 순간 변화율이 속도란 뜻이에요. 자,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너희에게 속도가 하나 주어질 거야. 틀림없이. 속도가 하나 주어지고 구하고 싶은 속도가 있을 거야. 여기서 속도가 주어진 속도는 뭐냐면 매초 4분의 1. 이게 속도예요. 매초 4분의 1. 여기로 4분의 1, 초당 4분의 1의 속도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t초 후니까 요렇게 잡아서 요 녀석의 길이가 4분의 1t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초당 4분의 1이니까 t초 후에는 4분의 1t만큼 이 원주의 길이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이 호의 길이가 역할을 못하겠죠. 이 호의 길이가 역할을 하지 못해요. 넓이 구하는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이 호의 길이가 왜 나와 갑자기. 정작 필요한 건 여기다. 보통 이럴 때 각도잖아요. 근데 이거 수학 1 우리 조만간 복습을 할 놈인데 수학 1에서 각 세타와 호의 길이 L 그리고 반지름 간의 관계 있을 텐데요. 뭐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이거 라디안일 때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여튼 요거 외워야 돼. 예, 오래 지나서 까먹었어요는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가 안 돼요. 까먹었으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265일 후에 수능인데. 다시 봐서 기필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로 얘기하면 4분의 1t L은 R, 2,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지? 세타는 8분의 1t 8분의 1t 됐어요? 이거를 속도로 표현하면 dt분의 d 세타, 세타를 t로 미분하면 8분의 1이 나오죠. 이걸 쥐고 있으라고, 이걸. 아까처럼. 아시겠죠? 2,0을 출발하여 여기를 4분의 1 방향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는 뜻은 L은 R 세타에서 양변을 T로 미분하면 dt분의 dL은 반지름 2 곱하기 dt분의 d 세타. 음함수의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예, 이 중에서 dt분의 dL이 4분의 1이란 뜻이라고. 이 호가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 딱 넣으면 너희는 dt분의 d 세타는 8분의 1이다를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구하고 싶은 놈이 바로 dt분의 ds라고요. dt분의 ds. 예. 알고 있는 애, 구하고 싶은 애. 그럼 선생님이 좀 전에 채은이한테 뭐 하라고 그랬지? 구하고 싶은 애와 알고 있는 애 사이에 관계식을 잡으라고 했다. 관계식. 자, 잡아보자. 얘가 접선을 그었다 했어요. 여기가 세타인 거 알겠어요? 그죠? 여기 세타고 요 길이가 2인 거 알고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접선을 그었다 했으니까 직각이 될 거예요. 직각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만 있으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이 길이가 세타로 표현이 되면 2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2 탄젠트 세타.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니까. 그러면 S는 2분의 1 밑변 2 곱하기 높이 2 탄젠트 세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식이라고요, 이거. S는 2 탄젠트 세타. 이러면 끝났다고 그랬죠. 구하고 싶은 애와 알고 있는 애 사이에 관계식을 잡았으면 양변을 t로 미분 dt분의 ds는 2 음함수의 미분이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예, 그리고 dt분의 d세타. 음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2고 요게 8분의 1인 건 알겠어? 예, 그럼 여기다 이제 얼마가 들어가느냐인데, 예? 여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인데, 어떤 순간을 준다고 그랬죠? 이게 1, 루트 3. 자, 1, 루트 3이 무슨 말일까? 1, 루트 3. 1, 루트 3을 세타의 요 세타로 표현하면 3분의 파이. 알아요? 3분의 파이. 이게 되게 유명한 각이야, 얘들아. 어? 여기가 60도일 때
이 길이가 2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1이고 이 길이가 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1, 루트 3이라고. (3분의 파이) 3분의 8 시컨트 제곱 3분의 파이 값이 얼마냐는 건데 시컨트 당황하지 말고 코사인의 역수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3분의 파이 분의 1을 구하면 돼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분의 1, 4분의 1 분의 1, 4예요, 4.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 하나쯤 한 번쯤 나오고요. 내신에는 반드시 나올 거고, 내신에는 2문제 이상 나올 거고. 예. 운동 관련 문제입니다. 이거 뭐 컵잔에 뭐 항아리에 물 붓는 거 이런 걸로도 많이 나와요. 안 붙네? 그럴 리가. 이거 옛날, 와, 이거 언제적 문제야. 이렇게 옛날. 거기서 이것도 옛날, 이거 거의 90몇 년도 문제인데. 아직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뉴턴에 대한, 위대한 뉴턴에 대한 헌정 단원이다. 미분을 요런 거 하시려고 만드셨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갈 줄 몰랐는데, 자, 빠르게. 요번 방학 동안에 내 예상보다 진도가 많이 늦어져서 3월이 되기 전까지 미적분을 한번 보는 게 목표였는데, 뭐 어떻게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예, 된 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끊고 수원수투 복습을 가는데, 부정적분을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왜냐면, 이제 내일까지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미션. 적분이 미분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두 개가 이제 같이 들어오면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분 공식이든 미분 공식이든 몇 바퀴 돌더라도 많이 도는 놈이 장땡이야. 이거 3번 보는 놈보다 4번 보는 놈이 낫고 4번 보는 놈보다 5번 보는 놈이 나아. 백지에다가 계속 써버릇해야 돼요. 공식은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방금 전에 내가 탄젠트 미분하는데 멈칫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탄젠트 미분이 뭐였더라? 이렇게 곤란하다고.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미분 공식의 역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 라고 아시면서 공식을 외우세요. 이번 2월 말까지의 미션은 이겁니다. 부분적분은 여기서 멈춰도 좋은데 공식은 다 외우고 멈추세요. 공식은 뭐 있지? 일단 초월함수니까 지수부터 가야겠지. 지수 2의 x승 dx 가벼운 거부터 하자. 미분해서 그대로인에는 적분해도 그대로겠죠. 대신에 a의 x승 dx 원래 미분하면 lna가 붙는데 어디로 붙어? 옆으로 붙죠. 그럼 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붙는다는 건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이씨, 곱하기의 반대가 뭐야? 나누기겠죠. 그러니까 ln a분의 a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아이 누구냐면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의 함수 형태가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ln이에요. ln.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 더하기 c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주 독특한 놈이죠. 그거 말고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총 몇 개였어요? 6개였잖아. 그럼 적분 공식도 6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되게 헷갈려요. sin x. 적분 공식을 할 때 항상 sin, 코사인 순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문제는 사인이 코사인이 되는 거와 코사인이 사인이 되는 걸 알겠죠? 당연히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알 텐데 마이너스의 부호가 문제라고. 마이너스의 부호가. 미분에서는 사인이 주인공이라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가 플러스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붙였잖아. 적분에서는 그 반대라고요. 반대. 그래서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코사인 x가 적분이 되어야 sin x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차적으로는 탄젠트로 안 넘어가요. 탄젠트로 안 넘어가고 시컨트 제곱 x dx는 탄젠트 x 더하기 c다. 일단은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는데 나중에 가면 제가 이 공식을 싹 바꿀 겁니다. 싹 바꿔서 쓰이는 순서대로 하면 사인, 코사인 다음은 탄젠트가 맞죠. 탄젠트 공식도 외우게 할 거예요. 근데 탄젠트 공식이 되려면 또는 여기서 선생님 왜 이거 로그 A의 x 적분은 안 나와요? ln x 적분은 왜 안 나와요? 그럴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된 다음에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에 나와 있는 순서로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부정적분의 공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 공식의 순서를 싹 바꿔서 전체적인 공식을 알려주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 주에 미션입니다. 아, 내일 할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내일 학원 오기 전까지 이 적분의 공식 책대로 외우시라고요. 알겠죠?